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두각학원에서 경기고 그다음에 진선여고 풍문고 담당해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제 어머님들께 좀 설명드리고자 이제 조금 설명회 앞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현재 지금 중3 예비 고1 대상으로 일단은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이니까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떤 고등학교에 제가 1지망, 2지망 이렇게 어떻게 선정을 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보통 국어, 수학, 그다음에 기타 암기 과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 지금 겨울방학까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심화전공을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교사 교원 자격증도 교직이수 통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첫 번째 이제 예비 고1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하냐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고를 때 자신이 목표하는 학교 유형에 따라서도 조금 학습법을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성적에 따라서도 약간 학습법을 달라지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교과서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부교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고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지문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내가 이 지문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완벽하게 기억을 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암기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좀 성실성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고에 갔을 때는 조금 더 성실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수고의 그 경우에는요. 이제 우수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는 대부분 근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 중에 현재 풍문고만 약간 들어가고 있고 경기 진선과 같이 강남 우수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이 3, 4등급이 나오더라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등급이 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부교재 부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의 어떤 지문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기와 더불어서 이제 어법이나 서술형이 오히려 변별력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법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서술형 관련해 가지고 영작이나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뭐 빈칸에 대해서 어떻게 잘 채울 수 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응용 능력이 조금 더 변별력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사고, 그 전국 그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시험 범위가 그 모의고사 혹은 부교재 이런 거와 다르게 영어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비문학 이러한 독해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영어에 대해서 감이 있고 좀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영어를 거의 국어처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높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논리력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학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 학습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 성적에 따라서 학습법이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당연하게 이거 너무너무 제가 강조를 100번 드려도 모자란 건데 어휘는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돼요. 네, 어휘는 무조건 내가 최상위권이든 중상위권이든 혹은 중하위권이든 상관없이 항상 어휘는 무조건 외우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어휘 중심으로 정리를 해놔야 한다라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근데 이런 그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영어 뭐 유치원도 다니고 영어 유학도 갔다 와서 영어를 조금 잘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어떤 시점부터 한 중3 뭐 고1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뭔가 영어가 잘 안 되고 영어가 하기 싫어지고 약간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1로 입학하기 전에 그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아예 기초부터 조금 더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빈출 구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영어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빈출되는 구문 위주로 일단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꼼꼼하게 배워야
적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법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조금 자주 나오는 어법 위주로 반복하면서 빈출 어법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어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더 필수적으로 중하위권에게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이랑 상위권이 이 중상위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상위권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지금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우수고 정도에 진학을 했을 때 내신이 1등급, 2등급이 좀 갈리기도 하고요. 혹은 3, 4등급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1등급 다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수능 모의고사를 쳐도 선생님 저 뭐 2등급 정도 나와요라고 하지만 그런데 항상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근데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정답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다. 약간 특히 빈칸 추론이나 뭐 밑줄 친 의미 파악이라든지 이런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답을 골라도 이게 왜 답일까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지가 않고 그냥 뭔가 이거인 것 같아. 주제는 뭔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답의 논리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내신을 들어가서도 그리고 수능을 들어가서도 이게 조금 그 지문의 어떤 포인트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경기고가 서술형 유형이 11개 문제가 나와요. 엄청나게 방대하게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문장에서 예를 들어 빈칸에서 똑같은 이 단어에 대해서 변형해서 쓴다던가 이 지문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서술형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막 모의고사를 양치기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문 하나를 꼼꼼하게 두고 내가 이 외 정답이 이 외 이거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정확한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구문이나 해석이 빨리빨리 안 될 때, 내용이 안 들어올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좀 부족한 어법에 대해서는 좀 더 탄탄하게 어법을 다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전사고라든지 그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최상위권의 실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수능 혹은 수능 이상의 고난도 지문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능률 고급 영문 독해라던가 아니면 이제 능률에서 리딩 엑스퍼트의 가장 최고 단계라든가 이렇게 좀 시사 상식이라든지 비문학을 영어로 풀 수 있는 지문들 있잖아요. 고급 지문들.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헷갈리는 어법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1등급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법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려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학습법이고요. 혹시 만약에 뭐 문제집 추천이라던가 아니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저에게 따로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고, 진선여고, 풍문고 이렇게 세 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고와 진선여고, 풍문고 전부 다 1, 2등급 아이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약간의 저의 자랑을 좀 하자면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99점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경기고는 서술형 유형이 다양한데 제가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자체 제작으로 다 이제 서술형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98.5점으로 1등급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 진선 풍문도 혹은 이런 그 강남에 있는 우수고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내신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수고 중심으로 혹은 이제 강남의 일반고 중심으로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서는 내용 이해, 꼼꼼한 지문 이해와 그다음에 타임어택에 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 수 없는 지문의 개수를 골라라라고 해서 선지가 오히려 A부터 J까지 거의 10개에서 12개가 넘어가는 선지를 고르게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선지를 보고 나서 길이가 긴데 바로 OX, OX, OX 이렇게 쳐 내려가야지만이 내신에서 좋은 등급,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 그 다음에 특히 진선여고의 경우에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혹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내용은 이라고 해서 선지들을 정말 빠르게 그리고 이 선지에 있는 어떤 함축된 의미나 어떤 지문의 그 지문의 논리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때는 지문을 거의 대부분 다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경기고나 특히 진선여고는 지문이 거의 55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가
불가능해요. 통암기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되게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타임어택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즉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근데 사실 결국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중상위권 친구들 특히 봤을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지문에 대해서 논리 구조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제 어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어법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진선영어 거를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교인데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학교는 이 지문의 선지를 딱 봤을 때 여기서 문맥상, 즉 낱말 관련 있잖아요. 낱말이 이제 제대로 쓰였는지, 단어가 제대로 쓰였는지랑 여기서 포인트 되는 어법이 잘 쓰였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경기고의 경우에도 네, 현재 문맥상, 어법상 이런 문제들이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어차피 강남 빈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법상 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줄을 통해서 딱 이렇게 2번 문장을 보는 순간 avoid 뒤에는 투부정사 안 나오지, 그러니까 2번 틀렸지, 이런 식으로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법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데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간을 네, 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를 보고서는 빠르게 여기 핵심 어법이 뭘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 또 what they should think 하면은 what 관계대명사나 의문사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서술형이에요.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뭐 진선여고, 풍문고, 경기고 다 서술형이 많이 나오지만 진선여고는 아까 문맥상, 어법상이 서술형으로 나오고 영작 배열이 서술형으로 나오고 리스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술형의 강조성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특히 경기고 그리고 이제 풍문고 같은 경우에도 빈칸 서술형이라고 해가지고 보기의 단어들을 여기 빈칸을 이렇게 중요한 핵심 어휘들을 뚫어 넣고 그거와 유의어라든지 아니면 이거의 동사를 변형해서 보기에서 보고 빈칸을 채워 넣는 이런 서술형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네,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11문제에서 12문제예요. 그래서 서술형 점수가 너무너무 크고요. 유형도 10개, 11개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에서 이제 핵심 어구를 뽑아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영작 배열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통암기로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학교 선생님이 구문에 따라서 문장을 변형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어를 배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약간의 문장 암기 능력이 다 같이 요구돼서 좀 경기고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핵심 어구를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이 핵심 어구가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선지에 대해서 되게 유의어나 반의어 이런 거를 좀 변형해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보고 나서 이 unemployment는 다른 걸로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라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나 논리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작이나 그다음에 빈칸 서술형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할 때 지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내신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제가 특히 경기고의 경우에는 서술형 아예 이제 이 지문을 설명을 이제 구조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문장이 왜 이 뒤에 나왔을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특히 남자애들이 좀 암기를 어려워해요. 특히 단어 암기도 어려워하고 지문에 대한 암기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문이 이 문장이 여기서 왜 나왔고 어떻게 그 구조가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술형이 출제가 된다면 빈칸 유형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영작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경기고, 유형 12개 중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예측을 해서 매주 서술형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아이들한테 서술형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문에서 설명을 할 때도 그리고 이런 빈칸에서도 유의어는 이거니까 요거랑 똑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짚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고 그 다음에 우수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핵심 키워드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객관식을 빨리 풀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객관식을 빨리 푸는 타임 어택에 대비를 하려면 또 정확하게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제가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영작, 빈칸 서술형 이런 거는 근데 사실상 내신 대비 때도 제가 클리닉 테스트 서술형 연습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약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아이들에게 또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1월달 초에 이렇게 고등 내신 1등급 도약하기를 통해서 좀
아이들 서술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서술형이나 어법이나 그다음에 독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강남 내신, 강남 이제 우수고 대상으로 해서 내신에서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좀 훈련을 많이 시켜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은 이제 일반고 그다음에 우수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 진선, 뭐 단대, 휘문, 중동 이런 식으로 우수고나 일반고에 진학할 예상인 자고요. 그다음에 보통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3 영어는 A권이 나와요. 중3 영어는 98점을 받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이제 어학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외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3, 4등급을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문의를 이제 할 때도 저한테 이제 올해 2월에도 우리 아이가 98점 받았는데 어학원에서 이제 가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고 가면은 4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A권이 나오고 영어 중3 영어는 98, 100점이 나와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우수고에 좀 진학을 했을 때 내신이 3, 4등급일 것 같다. 그런데 꼭 2등급 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법이나 서술형 대비가 조금 이제 적응력이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면 지문에 대한 공부 방법이나 내신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 해요. 뭔가 이제 왜냐하면 중3은 보통 대부분 다 지문을 암기를 하고 엄청 꼼꼼하게 거의 완벽하게 하다시피 하다가 지문이 너무 늘어나고 변형률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고등 영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을 체화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적응력이.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어법 서술형 대비가 필요하거나 혹은 고등 내신 방법에 대해서 좀 체화를 그 체화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이 좀 미리 적응할 수 있게끔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내용은 이제 강남권 누수학교 내신 핵심 완벽 정리와 체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수고 그다음에 특히 풍문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그 학교의 내신 변형 그 기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자체 제작을 해서 모의고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 그 내신 기출 그다음에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을 활용해서 제가 강남 내신대로, 그리고 강남 내신이지만 또 일반고에서도 당연히 1등급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입반 테스트 역시 강남 내신형 문항, 고일, 독해, 어법, 서술형 문항을 활용해서 제가 자체 제작을 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입반 전에 테스트 결과, 그래서 이제 어떤 정도 예상 등급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내신 등급을 한두 등급 이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커리큘럼이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술형이 제일 이제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중점을 많이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일치, 문맥상 낱말의 쓰임을 두 차시에 걸쳐서 하고요. 이렇게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서 또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지문을 읽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장이 왜 여기에 이 문장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지문을 보는 법, 지문을 읽는 법, 그러니까 꼭 이제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가더라도 혼자 내신 지문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의어 빈칸 넣기라던가 문장 배열, 그다음에 주제문 영작이라고 해서 이거는 거의 모든 학교 공통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어들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서술형에 조금 더 적응력이 빠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조금 더 내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당연히 내 어휘는 200개 암기 테스트 이거는 필수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고의 경우에는 워드마스터 2000 이 280개가 매번 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휘 고난도 퀴즈로 정말 시험을 많이 내고 있고 수행평가도 또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기고에 진학을 예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어휘 테스트 그리고 워드마스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기고는 보통 부교재도 모의고사 문항을 활용한 교재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빈출 어휘들은 무조건 암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내 수행평가라든지 내신 대비 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경기고 1, 2등급 아이들도 만나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특히 이제 전부 다 내신 등급이 좋기 때문에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들에도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영어 클리닉도 주 4회 운영을 해도 한 번 오는데 1시간 정도도 내기 힘든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내신도 그다음에 수능도 조금 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해서 영어가 오히려 흔들리게 되면은 국어나 수학이나 타 암기 과목까지 사탐 과탐까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조금 영어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법 서술형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잡아가면은 아무래도 고1 때 정말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시간, 그다음에 당일 클리닉 1시간 제가 1대1로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유형이나 어법에 대해서는 개인별 추가 자료와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 1회 문자 전송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약간 이거는 저만의 어떤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내신 1.1로 이제 연세대학교에 수시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럴 때 제가 했던 방법은 학원 선생님에게 제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저 이거 문제집 풀 거니까 매일매일 검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공부를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집에서 만약에 독해 문제집을 풀고 싶다, 구문 문제집을 풀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추천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한테 검사할 수 있게끔 해서 집에서도 혼자 자습할 때도 영어 공부를 좀 같이 해나갈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남 일반고 그다음에 우수고 중심으로 좀 내신 대비를 미리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네, 영어 어쨌든 이런 영어 내신 대비나 아니면 어법 서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것으로 빠르게 설명이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뒤에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